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봄 강원도 연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 가을철에도 어획량이 늘지 않을까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오징어 어군이 일찍 남하하면서 가을철 오징어 어획량은 지난해처럼 부진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묵호항입니다. 오징어 채낚기 어선 10여 척 가운데 조업을 나가지 않은 어선들이 보입니다.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 시기에 접어들었지만 어획량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어선마다 잡아오는 오징어는 400에서 500마리에 불과합니다. 화로회로 팔리는 오징어 값은 2마리에 10,000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좀 나긴 나는데 이 앞에 쪽에 좀 안 나니까 저 어민들은 조금 어렵죠. 봄에만 안 나던 자방오징어만 많이 나고 지금은 뭐 거의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강원 동해안에서는 상반기에만 4,000톤가량이 잡혔는데 하반기에 현재까지 잡힌 오징어는 1,500톤에 불과합니다. 가을철 오징어는 살이 두툼해 상품성이 좋아 냉동이나 건조용으로 가공되는 원료이기도 합니다. 근해 채낚기가 러시아 원정 조업으로 잡아온 어획량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해 오징어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징어 조업 선박도 줄어 국내 전체 오징어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되지 않습니다. 수산당국은 강원 연안의 수온이 평년보다 1에서 3도 낮아 오징어 어군이 최근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수온 분포는 가을철 산란을 위해 남쪽으로 이동한 오징어가 보다 일찍 강원 근해를 빠져나가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 어장은 경북 근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해양 환경 변화로 여름에는 서해안에서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는 것도 강원도 오징어 조업의 침체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올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무산돼 농촌 일손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대체 인력 투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상은 국내 취업 기간이 만료된 비전문 취업 외국인 근로자인데 농업 기술은 다소 떨어지지만 대부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박민기 기자입니다. 일손이 부족해 마수하기 늦어진 농가 비닐하우스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5년 전 코리아 드림을 안고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농가 일손을 보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사라진 공백을 국내 취업 기간이 만료된 비전문 취업 자격 외국인으로 채운 결과입니다. 베트남이나 태국 등 농업 인력으로 특화된 계절 근로자보다 농업 기술은 못하지만 대부분 3년 이상 한국에 머물러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친구들이라 처음에는 좀 서툴렀는데 일단 뭐 말이 통하니까 좀 가르치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좋아져서 일 열심히 해줘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파프리카를 수확하는 네팔 부부 근로자는 농촌 생활에 어렵지 않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전문 취업 비자가 끝났지만 코로나19로 귀국길이 막혀 양구에서 계절 근로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모두 16명. 올해 양구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 608명에는 크게 못 미치지만 한 명의 일손이 아쉬운 농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력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급여를 받고 산재보험과 숙소가 제공되기 때문에 늦어진 귀국 일정만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나라에는 못 갔는데요. 여기 와서 일을 다 하고 있고 눈 벌고 있고 여기는 편하게 살고 있고. 하지만 고령화로 인해 농촌 일손 구하기가 힘든 가운데 코로나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입국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아찔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5분쯤 비무장지대 인근 고성군 현내면 마달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1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8시 50분쯤 강릉시 사천면 산대원리의 한 폐기물 창고에서 불이 나 건물 296제곱미터를 태우고 8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에는 삼척시 노곡면 고자리의 우사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불로 번져 산림 0.6헥타르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양양군 서면 오색리의 한 호텔 주변에서 K7 승용차가 1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70대 남성과 함께 타고 있던 6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양공항의 광주 부산 노선 운항이 연장됩니다. 티웨이 항공은 당초 연말까지 양양 광주, 양양 부산 노선을 부정기편으로 운항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7일부터 양양 김해 정기편을 취항해 하루 한 번 왕복 운항합니다. 또 광주 노선도 내년 3월까지 하루 한 차례 왕복 운항 일정을 확정해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강원도가 다음 달 4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와 경기도, 춘천시, 가평군, 남양주시와 함께 제2 경춘국도 노선안에 대한 실무협의회를 엽니다. 이번 협의회에서 춘천시 안과 가평군 안이 어느 정도 반영돼 최종 합의안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강원도는 내년 6월 기본계획 용역 기한안에 노선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부발전의 영동지역 풍력발전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부발전은 모두 2,550억 원을 들여 강릉 안인의 60메가와트, 삼척 600산의 3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 설치를 추진했지만 사업 지역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높게 나오자 개발 허가를 자진 취하했습니다. 남부발전은 사업을 포기한 건 아니고 발전기 위치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FC가 FC서울과의 원정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파이널 B 최고 순위인 7위를 확정지었습니다. 어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원큐 K리그1 2020 파이널 B 5라운드 경기에서 강원은 서울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고무열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리며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이로써 강원은 한 단계 아래 순위인 서울과 승점 5점 차를 유지해 남은 한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파이널 B 최고 순위인 7위를 확정했습니다. 강원FC는 오는 31일 오후 3시 춘천 송암 경기장에서 수원 삼성과 시즌 최종전을 유관중 경기로 치릅니다. 강원지방우정청이 우편물 수취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 우편물 배달 방법을 개선합니다. 이번 조치로 도내 모든 지역에서 장소 지정을 통한 등기 우편물 비대면 배달이 가능해집니다. 원주, 춘천, 강릉을 제외한 도내 45개 배달 우체국에서는 등기 우편물 보관 기간이 기존 2일에서 4일까지 늘어나고 재배달 희망일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우정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춘천, 원주, 강릉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춘천 마임 백신 프로젝트가 어젯밤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을 끝으로 넉 달간 이어진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 운영된 마임 축제는 7월 3일 빨간 장미 세레나데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백신 프로젝트로 춘천의 일상공간에서 모두 344번의 공연과 전시, 체험, 워크숍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은 코로나19로 국내 공연으로만 구성했으며 현장 관객을 300명으로 제한한 가운데 마임과 광대놀이, 무용, 바디페인팅, 불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보였습니다. 내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는 해양수산부의 현장평가가 다음 주 도내에서 열립니다. 강원도 환동의 본부는 해양수산부 평가위원들이 어촌뉴딜 사업 공모를 신청한 도내 6개 시군 9곳을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방문해 시군별 사업 계획을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